2014년 점동면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빈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점동면에도 그동안에 제가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 계획들을 잘 될 겁니다.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약속했던 조리실 문제도 제가 보고 설계에 끝났다고 이제 보고 받았는데, 어쨌든 부회장님들이 이제 아무 때나 와서 아주 깨끗하고 좋게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 또 상수도 문제, 또 하수도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대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문제는 저희가 하수 처리장에 다 유입을 해달라, 하수 처리 시설을 해달라, 또 실제로 이게 관 자체가 유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4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1년에 100억씩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SK하고 협상하면서 돈 더 내놔라 해서 이것도 거의 한 3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데는 지금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하수처리장 이게 안 되다가 이게 만들려면 이게 금방 시장이 이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벌써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또 기본계획 반영시키는 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나 2년, 3년씩 걸려요. 그러면은 기본계획 반영되면은 그때 가서 또 나중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또 편입을 시켜야 돼요.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데는 또 걸리고, 또 구역이 편입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통해서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도 있고 앞으로 하는 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아직까지 그런 상하수도 시설 유입이 안 되면은 계획적으로 빨리빨리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정말 여주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저도 성질이 급해서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여주시 공직자와 우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여주도시공사도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점동면에 와서 이제 청사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이제 제 역할을 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여주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게 많습니다. 우선 여주, 세종대왕면, 간암 이런 역세권 개발, 또 강천역이 생기면서 강천역도 이제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법원 앞에 그런 부지라든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또 창리, 여주 시내 중앙동 창조 도시개발 사업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도록 이렇게 할 거고, 수익이 나면은 우리 여주시 행정에 되돌리는 그런 것을 할 겁니다. 또 산업자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개 만들고 있다. 그래서 17개도 좀 활발히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서 뭔가 여주의 여주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이렇게 좀 여주가 좀 바뀌고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주식회사 그린어지도 다녀왔거든요. 뭐 추운 겨울이지만은 금년 내에 준공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에 이런 좀 기업이 들어와서 활발히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훨씬 좋아집니다. 잘 돌아가고 일자리 생기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또 인구도 늘고 그런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우리 점동면과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이 2024년 주요 시정 시책을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강대리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시민 행복도시 여주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0대 분야 84개 공약사업 이행률은 56.3%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 발 먼저 뛰었습니다.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그린어지, 크린넷, 성우모터스 등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5월 신세계 사이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통시장 등 원도심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였습니다. 2000 시립 화장시설 설치 반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하였으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단합된 참여로 2000 시립 화장시설 설치 무산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여주시의 노력은 외부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16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경륜도 평가 1등급 달성 등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비 24억 원, 여주 역사권 학교 복합시설 사업비 110억 원, 도체 미생물 대양센터 구축 사업비 53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자체 재원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2024년 시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여주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해서 출산까지 여주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인한 남녀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난임부부 지원 및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산모에게 공공사무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출산 장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보육, 여주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여주형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역세권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안과 밖 모두를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숙사 면허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초중고 학령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주 역사권 학교 복합시설,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청소년의 꿈과 행복이 있는 복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늘 고마우신 분들에게 여주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한 구인 구직 활동 및 인력 중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다양한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축산 환경을 더 깨끗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친환경 도체 미생물 배양센터를 구축하겠으며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빠르게 수거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시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주 상생 바우처 프로그램 추진으로 신세계 아울렛 이용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하여 원도심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주시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및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청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이 미래를 그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듬고 동행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여주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을 잘 섬기는 어르신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개 부서에서 7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식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리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겠습니다.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노인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동과 여성 보호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으며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 및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체험홈 자립지원주택 추가 설치, 일상생활과 사회 직업 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여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의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및 장애통합 전문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주시로 도약합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동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신흥 산업단지 거점 도시로 만들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 입주 시 도시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인 편의 및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파크 골프장 시설 확충 및 신설로 전국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강천선 밀원의 친환경 테마공원을 현암 둔치의 시민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의 정취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주시를 새로운 모습으로 가꾸겠습니다. 역세권을 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동제일시장과 시민회관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시켜 사람이 찾아오는 도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물 관리를 강화해 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하수 처리 시설 확충으로 202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0.7%까지 끌어올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여주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국토부, 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로 강천역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GTX 노선의 유치로 철도 교통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에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겠으며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버스 승강장을 신설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 택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도 확구장 사업과 노선도로 확구장 사업 등 도로 교통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수송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여주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시정시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기획예산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재성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동위원장 이재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시민과의 대화를 마련해 주신 이충호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건욱 노인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과 이장님, 기관 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정동면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가천 청리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점등의 원불이 493-32번지 1원에 하천 통수량 확보 및 하천 수위 조절을 위한 하천 준설 사업으로 사업비 약 6억 5천만 원을 들여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마들천 정비공사입니다. 정동면 처리 흔암리 상교동 일원 소하천 개수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5억이며 2024년도 토지 보상 및 2025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부구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정동면 부구리 일원 침수 방지, 경지 이용률 증대, 영농 환경 개선, 농가서부 증대를 위하여 배수장 신설, 배수로 신설 및 정비 등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동면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사업소에서 기존 하수처리장인 부구리 36번지 1원에 하수처리 시설 용량 증설 사업과 원불이 강할리 등 정동면 1원의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2024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총 사업비는 약 한 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정동면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27개의 마을에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공사, 마을 회관 보수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동면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후위기에도 인해 기후변화 대책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겨울철 설해 대책 및 산불 예방 등 선제적 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처로 면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동면 주요 사업 현황과 같이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으로 면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정동 면민이 한 단계 더 노력하고 발전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동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이충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정동면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정동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 및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시민소통 담당관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소통 담당관 김연입니다. 네, 여주시에서는 작년 6월부터 친절로 다 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를 위해서 친절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학생, 신청이 어디야? 네? 모르겠는데요? 아, 좀 싸가지. 시청 가는 게 몰라요? 아니, 몰라요. 모르는 게 왜 짜증이에요? 장난이야? 야, 회사에서 지금 무슨 짓이냐? 세상 잘 돌아간다. 아니, 이게 왜 안 되냐고. 선생님, 진정하시고. 됐어.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혹시 오늘 하루 날카로운 말을 내뱉지는 않았나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기 학생. 네? 혹시 신청가를 어떻게 가요? 아, 신청이요? 신청은 저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보일 거예요. 아, 좋다. 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분을 바꿔놓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배려 있는 말 한마디도 근데 오늘 PD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도와주러 분이죠. 아 고생 많았겠어. 내일도 잘해보자 뭐. 따뜻한 격려의 말도 경험이에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또 와요. 네, 잘 먹을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함의 표현도 저 이거 보관할게요. 공시 너무 예뻐요. 학생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내가 친구를 시켜줄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쁜 말 한마디도 모두 친절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친절하셨나요? 친절한 말은 간단하고 짧지만 그 메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모두 다 함께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누구든지 만나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기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거나 누군가 먼저 인사를 하면 꼭 답례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역시 정동적인 친절시인이십니다. 다음번에 만나시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여주시에서는 시정 소식이나 문화 행사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SNS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밴드나 유튜브, 카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앱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여주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2월 중순부터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자로 전해드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접속하셔가지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해주시면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 38건의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완료 22건, 불가 7건, 검토 중 1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시민공간 현장 간담회 추진사항은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고 시간 관계상 완료 불가 검토 중인 사항은 좀 간략하게 추진 중인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드릴게요. 앞으로도 건의해 주신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민공간 현장 간담회 추진 현황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변동된 사항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째 덕평 삼거리 교차로 개선을 건의해 주신 사항은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공사 일정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번째 청안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건의해 주신 사항은 작년 4월 보수공사 완료했습니다. 불가는 변동사항 없고 다음에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점동면 테마파크 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교체 및 파크 골프장 착공에 대한 사항은 2022년 10월 화장실 신축을 포함한 파크 골프장 실시 설계 후 작년 12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7월부터 개장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곡 1, 2 마을회관에서 점동 테마공원까지 인도나 갓길 설치를 건의해 주신 사항은 2023년 공사 착공했고요. 올해 4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안리 하수처리장 증설을 요청하신 사항은 하수처리구역 미편의 구간 반영해서 2023년 5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2025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하고 환경부 승인 완료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진 1리 상하수도 연결을 건의해 주신 사항은 2023년 9월 상수도 연결 공사 완료했고요. 11월에 가압장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연결은 하수처리구역 미편의 구간으로 바로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 진행 중이고 2025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라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1번 상하비리 상수도 설치를 건의해 주신 사항은 작년 12월 공사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당진이리 버스 노선 추가에 대한 사항은 현재로서 버스 노선 신설이나 증차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행복택시 신청 안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덕평 1, 2 전원주택단지 상수도 연결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번에 급유기 보급 사업 시기 및 지원을 건의해 주신 사항은 2024년 농기계용 유료 보관 탱크 보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 검토해서 올해 80대 추진 예정이에요. 공고 나갈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8번 자전거 도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장 확인해서 가지치기, 관수, 비료주기 등 가로수 유지관리 공사 완료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원부리 쪽 버스 노선 추가 및 행복택시 건의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노선이나 그 증차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행복택시 신규 노선으로 선정해서 증차 완료하였습니다. 11번째 진상미 종자 관련 체정포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은 진상벼 종자 체정포는 통합 RBC에서 종자 공급회사인 필라이스와 계약하여 공급을 받고 있고 재배 면적 확대에 따라서 2024년도 공급계약 물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가가 총 5건이었는데요. 4건으로 변경이 됐어요. 한 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 2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드론 방제 구입비, 방제비 지원 건의에 대한 사항은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이 생태보존 및 친환경 농업으로 농약 등 약재 지원이나 농약 살포를 위한 방제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불가 방침이에요. 시에서는 벼 병해충과 관련해서 도용별 방제를 위한 살균제 등 6개 품목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사회 서비스형으로 전환을 요청하신 사항은 본 사업은 공공시설 봉사사업 유형에 따른 공익형으로 전환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진상벼 종자 공급 시 종자 보급소 활용을 건의해 주신 사항은 진상벼와 같은 민간 육성 품종은 종자 관리소를 통한 생산 보관이 조금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청와대리 쪽 다리 개설을 요청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현장 방문 및 검토 결과 조금 추가 개설은 어렵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향후 이용량 등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좀 걸리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후 진행된 사항은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건의해 주신 사항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점동면 인가 증가 추이나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건의해 주신 체육관 건립 대상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결과 농업진흥 지역으로 용도 지역상 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우나 다만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용 행위 범위 운동시설로 약 3,000평방미터 미만 요 규모로는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 건의 대상지 일부 토지 매입 동의가 있을 때 저희가 실내체육관 건립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에 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시 재정 및 현장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게이트볼장 등 기존 실내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체육과 종목단체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청미천 하류 쪽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2025년까지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완료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덕평이 하수종말 처리장 편의권은 요거는 2021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덕평1리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작년 4월 하수관로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하수관로 설치 공사 발주해서요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구리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배수 개선 사업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돼서 11월 주민 설명회 개최할 설명드렸고 올해 사업 시행 인가 및 실시 설계 후에 내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26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미천 하류 뚝 설치와 관련한 진행사항은 2021년 하천관리청이 한강유역 환경청에 설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청미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의 계획 수립 단계예요. 내년 상반기에 요 계획이 완료 예정이거든요. 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간담회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신 시민소통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또한 건의사항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각 부서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시민과의 대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재성 점동위원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행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사업은 건의를 지향해 주시고 큰 틀에서 점도면 및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하여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2024년 시정시책에 대한 의견이나 시장님께 하신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을 드리면 간단히 본인 소개を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권욱 노인사님께서 새해 덕담 및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흥곡도시 여주희망 이충호 효자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의원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마을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분회장님, 단체장님, 점동면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청룡의 날개를 달고 꿈과 희망이 하늘 높이 솟구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시면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회장님 먼저. 지금 점동면 그 주민자치센터에 참 여러 어르신들이 65세에 계신 분들이 취미생활을 하려고 지금 많이 나오시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회비를 10,000원씩 지금까지 계속 거둬주는데 올해 또 뭐 모든 물가가 오래가지고 올해 또 5,000원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노인의 대표로서 65세 이상은 어떻게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산을 주셔가지고 요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운영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 되기 전에는 6천만 원씩 지원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2023년에 1,000만 원 더 1,000만 원 더 드렸고 또 올해도 1,000만 원 더 드렸고 올해 3,000만 원 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간사 봉급 문제 때문에 대로사 분이 많으셨잖아. 그래서 간사 봉급도 해결해 드렸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예산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료로 다 해줬는데 지금 뭐 강사료고 뭐 좀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사님도 부족하다,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시장이 이걸 무료로 해라 이렇게 못해요. 이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그만 100% 무료는 어려울 거예요. 할인을 해서 한뭐 50%를 내고 이렇게 지금 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경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님하고 전부 논의를 하셔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라고요? 아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한대 보고 상황상 형평성 있게 하실 텐데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뭐 한 달에 5,000원 받으시든지 3,000원 받으시든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그냥 무료로 했어요.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또 말씀 많이 하시죠. 이왕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프로그램 더 늘려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는 칠조 행동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래 교실 하는 거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늘려드리라고 1,000만 원 더 드리면 네, 우리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발표한 정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들어가서 60억을 따다가 7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데 자꾸 12월 30일 날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시설을 많이 해놨지만 추후에 관리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한 것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 행정동이 있고 뭐라도 하는데 어차피 옛날에 자치대리가의 업무를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청소는 학습 교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하우스도 만들고 또 운동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없어요. 개인적 활성화 사업을 10월 30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 한 분 정도 좀 추가로 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잘 만들어놨는데 집도안만 잘 지워도 관리를 못하면 폐허나 아니면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시에서 좀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이론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지금 여기 전에 계십니다만 문화동에서는 좀 2, 3층은 우리 센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서 길은 하루에 한 180명, 2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이 문제가 좀 돼 있어요. 왜냐면 1층에는 카페하고 우리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조금 크고 강당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수진위원회에서 사회협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게 시하고 결합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건 뭐 일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카페에도 이제 그대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사회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저희 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농협이나 축처들 같이 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합원들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 다 7인급을 빼놓고는 경동력 발전을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조합원들이 지금 한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도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해달라 이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이런 활동도 얼마나 그거는 이제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뭐 지원해드리겠다 이렇게 검토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지원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 무슨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임대료 무료로 하게 해달라 그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하고 시하고 농정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하고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운영할 수 있게 잘 운영을 아니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게가 임대료 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익을 해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디
나오면 다 우리 그 전병기를 환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검토를 해봐서 무료로다가 임대를 해드릴 수 있는지, 뭐 임대료를 받아야 되면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한번 검토를 해서 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원하기 협의해가지고 기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 안 했어요? 예, 거기는 정동면 자체 가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신축형에서. 가능하면 뭐 이렇게 좀 들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회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 하도록 저한테 성환일이 이장 이남을 인사드립니다. 시장님 작년에 저희 마을 리모델링 해주셔가지고요. 작년에 신전원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집이 전소가 되어서 갈 데가 없으셔서 한 달 이상을 거기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새 집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못 모셨는데 화재 난 그분을 모시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 달 이상 하셨다가 저 집 짓는 동안 뭐 방을 얻었는데 대신년에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는 청안 1위가 아니고 청안 1, 2 쪽인데요. 요 위에 보면 갤러리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집원은 청안리 141-2번지 갤러리 노래방에서 정동관리 가는 쪽이 도로가 4m 폭이 돼요. 근데 마을 회관 우리 입구에는 6m 폭인데 요 100m 구간을 4m 정도로 해주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좁고 나무가 있고 폐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를 해주시면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주민분들이나 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개인 땅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6m 도로로 내시는 개인 땅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면에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거는 이제 뭐 사유지가 안 들어간다면은 100m 정도니까 면적이 아니요, 도로가 4m고 이게 다른 거는 연장님이 다 해주시는데 도로 문제는 2m 정도, 6m 도로잖아요. 네. 우선 그 도로 낼때 땅 주인이 들어가면 땅 주인만 사유지는 못하게 해달라고 도난주민은 사유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사해서 문제를 조사해서 100m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100m 포장이 아니고요. 4m 길을 6m 길로 넓혀서 네네네, 거기가 이게 커브 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도로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다 꽃길을 만들었어요. 사고가 하도 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와 보셔서 길을 4m를 6m로 넓혀라. 네네, 도로 확장 포장 공사 요청입니다. 한참 물 흘러가는 데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땅이 있어. 네네네.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포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장 포장 공사. 확장을 뭐 노드로 돼 있나 뭐로 돼 있어? 뭐가 없어요. 흙에다가 돼지 거 같아요. 알았어요. 거기는 청안 1, 2 마을에 속하는 곳입니다. 아니 337번지에 사시는 분들, 지하 카페에서 작은 곳까지 사시는 분들이 현재 불완전한 지하수를 드시고 계신데 맑고 깨끗한 여주 상수도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마을은 작년에 7가구 입주해서 현재 그 지역에 13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주민이 샤워기 필터를 교체하고 15일간 사용한 후 분석을 해보니까 흰색 필터가 황색 필터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상당히 사는 것 자체가 겁이 난다고 사진과 함께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공리 매립장 폐기물이 1988년부터 95년까지 7년에 걸쳐 매립을 했는데 그 침출수가 영향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매립 당시에는 대기로 올라오는 가스나 소음, 기산 이런 거는 사공리 주민들이 기생을 해서 여주시가 매립을 했는데 매립한 후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저희 마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오니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13가구에서 30가구 이상 들어올 것이고 그쪽에 가는 주민들이 그 관로의 부지도 사유지를 다 제공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입니다. 본인이 그냥 제가 좀 받았는데 이게 몇 가구라고요? 지금 13가구예요. 우리 상수사업소장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청미천의 그 제방을 중앙에 하고 이제 8천여 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작년 23년 사업하고는 이제 불가피하게 분리됐지만 저희 파악하고 있어서 8천여 명을 받으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청에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방에다 그걸 배정을 해주나?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작년에 그 부분을 반영 못했어요. 환경청 소속인데 그 제방 옆에 개인 사유지거든요. 길로 쭉 올라가면 하천이 거의 없어요. 협의를 하면서 그럼 이장님 아니 그게 만약에 지금 이장님 말씀대로다가 제방 옆에 사유지 통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예,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일단 그 이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사유지로만 바꿔드리면 하천이 접수되는 극히 힘든데 다 사유지인데 사유지 주민들이 전부 공유해주기로 했으니까 안 될 것이 저희가 이제 파악한 부분은 이제 하천 부분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장님하고 현장 다시 가봐요. 가봐서 이장님 말씀대로다가 하천이 안 들어가고 사유지를 다 동의해준다. 그러면은 뭐 올 연말까지 가지 말고 빨리 해. 우리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만약에 하천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서울청에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제방 건드려서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합의를 해보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관할 이장 이윤서입니다. 나 처음 줄라는 다음에 업무 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우리 관할이 마을에 간 주목 때 시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동네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마을 관할을 워낙 잘 지어서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새 안 하던 점심도 와서 해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좋은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해주신 길에 하나 더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 옆에 도로가 마을에 간 바닥하고 약 높은 곳이 한 1.8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길이는 한 80m 정도가 있는데 그걸 좀 얕춰서 마을에 간 바닥하고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말씀드린 길에 한마디 더 드릴게요. 하수관로사업공사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님의 집은 도로보다 얕아서 하수 처리를 하려면 펌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펌프 사용료, 그러니까 전기세를 내가 내야 된답니다. 아울러 또 고장이 나면 수리비까지 이장님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 이장님 하실래요? 이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 시장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그 해관이 참 깨끗하게 졌는데 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왜 해관 칠 때 못했죠? 해관을 짓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로 해도 나중에 근데 사실 거기 토목공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 쪽에서 그거를 해관질 터만 그러니까 고개만 얕춰갖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해가 다 져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쓴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또 손대서 보니까 뭐 3억인가 4억인가 들어가더라고요. 2억 정도 더 추가. 네? 한 2억 정도 더 추가. 1억? 2억 정도. 2억인가 들어가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되고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뜯어서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 또 교회 쪽으로는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요 녹질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도 눈만 오면은 영어같이만 아주 같은 해놓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동네 젊은 사람들이 아주 눈치 보면서 여기 영어하지만 들여 못다시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안전성이. 일단 결빙 위험 대비해서 안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입장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왕하는 게 3천만 원 들여서 그거 해놨다가 어차피 이자금이 계속 낮춰달라고 하면 낮춰야 될 거 아니야. 또그 2억 들여서 어차피 공사를 3천만 원 들여서 해놨다가 또 내면 지금 이게 총 한 6억 1,000을 들어갔거든요. 그 마을 내려다 운영 규정과 좀 많이 바꿔 아마 그때 당시에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은 돈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차피 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요. 해서 그러면 뭐 괜히 그 안전에서 해가지고 또 1년 있다가 또 끊어내지 말고 하려면 나중에 돈 들어가도 안전하게 해드려요. 예, 네, 원물이 그거는 좀 기다리세요. 바로 하면 그런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하수관로. 하수관로는 지금 이거는 이게 이장님만 그런 게 아니야. 여주시 전체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관로든 상수관로든 자연적으로가 유화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뭔가 장비를 설치해서 이렇게 모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펌핑하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그죠?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민원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참 시민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하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집은 이제 본인이 그냥 뭐 편한 데다 짓고 나서 그런 공공시설을 해주려면 여기 특별히 더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를 이장님 한 집이 되면까지는 해드리는데 여주시 전체 공이 엄청 나거든요.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 집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거 기준이 뭔지 솔직히 단독 가구가 안 되는지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두 가구인데 그것도 역시 단독 가구로 가자던지 집을 어떻게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는 시장이 혼자서 결정할 게 아니고 돈이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몇십억이 들어갈지 뭘지 전체는 여주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민들 여론도 듣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입장은 이해해요. 근데 요즘에 전원주택이나 뭐다 새로 이렇게 막 짓잖아요. 이렇게 삼각대도 짓고 막 짓고 그리고 상수도 끌어달래요. 그럼 가보면은 못하고 아니면 못 올라가. 그래서 해주려고 그러면 얘기된다 그러면 지금 뭐 가압법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걸 만들어드리는데 이거를 나중에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고장나거나 전기료 이런 거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가 어디냐고 다 해줘야 되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우선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지금은 제가 해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수도나 하수도는 특별 해결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요금 받아서 그걸 스스로 운영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장님 말씀드리다가 저런데 이렇게 좀 계획이 없고 이런 추가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도 그렇지 않아도 적자를 보는데 더 많은 적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을 좀 올렸어요. 근데 상하수도 요금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상수도 요금은 강이 있으니까 물을 끌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뭐 쉬운데 이거를 땅이 넓으니까 관로 타고 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싼데 우리는 이 집도 가야 되고 저 집도 가야 되고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수요금을 거의 뭐 7, 8년 동안 전혀 안 올렸어요. 한 1,300원, 1,800원 정도고요. 2,000원, 1,200원대, 여주는 지금 800원대인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톤당 110원 정도가 한 달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20톤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한 2,200, 300원 정도. 그걸 보면 엄청 우리는 올린 거로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안 올렸었고 또 올리더라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뭐 양평이 우리가 인구 비슷하고 넓이 땅도 비슷하고 양평보다 훨씬 싸요. 인천 뭐 다른 데보다 최고 싸. 좀 우리보다 더 싼 데는 대도시, 수원, 용인 뭐 이런데 아파트 많은데 이런데 말고는 최고 싸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37번 노선버스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 노선버스가 여주역을 지나간다고요.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버스가 여주 역전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원불이나 이쪽 타시는 분들이 역을 전철을 타려고 해도 그걸 여주 터미널에 가서 다시 버스를 타든지 택시 타든지 그런 실정으로 해서 전철을 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걸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계약이 뭐 어떻게 됐다는 뭐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장님하고 여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래도 여기 노인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보니까 뭐 파워포인트 보니까는 뭐 아기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원부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까지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한 1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아기 울음소리가 몇 년 전에 아기 울음소리가 났던 곳이고 근데 그 애를 누가 보느냐면은 그 조부모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보시는데도 아무런 내가 또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까 뭐 이럴 때도 해서 그런 거 좀 혜택 좀 주시라 해서 그 부모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그 할머니는 또 농사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다면서 시에서 그런 거 혜택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애기만 자꾸 나라는 뭐래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도 좀 주시고 해서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회사가 어디지? 37번 백성 안성까지 가는 거. 지금 우리 여주의 버스가 대원고속인가 시내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여주시 전체에 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대원고속에다가 1년에 그러니까 적자 본다, 손해 본다 이래가지고 30억 정도 줘요. 30억. 그리고 대원고속에다가 버스 사줘. 기름값 줘, 기사 봉급 보태줘. 이렇게 해서 이게 버스 회사하고 우리가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 행복택시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55억 들어가 버스에서만. 그런데 엊그저께 이 대원 버스에서 우리 여주의 4개 노선을 갑자기 그냥 안 간 거야. 중지시켰어요. 여주역에서 금사 가는 거, 여주역에서 또 영암고등학교 가는 거. 이게 어떤 4개 노선을 4개를 안 갔어 하여간. 갑자기 그냥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그래서 시민들도 그랬겠지. 그냥 오전 버스가 안 오니까 그냥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학교 방학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그 버스 회사한테 엄청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운행을 하긴 하는데 언젠가는 또 이럴지도 몰라. 언젠가 지는 맘대로다가 우리 돈 달래는 거 안 준다고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이천, 광주 이런 데서 협업을 해서 강력하게 이제 좀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이장님이 벌써부터 말씀하셔서 협의를 해봤는데 이 버스가 안성시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되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것도 노선 추가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수요 응답형 버스라 해가지고 15인승 소규모 버스를 7대 우리가 사요. 경기자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노선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시간대는 거기 쪽에 주민들이 내가 어디 몇 명이 우리 동네에서 어디 간다 이게 콜택시 부르면은 가가지고 그 노선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소형으로 해서 7대 정도 사서 운영을 해보려고요. 올해 이제 아마 몇 달 있으면 운영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차라리 효과가 더 있으면 이런 걸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업 주체를 뽑다 보니까 어차피 버스 회사에서 해야 돼. 어차피 버스 회사에서. 그 버스 회사에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스 노선 늘려달라, 버스 시간 배차 늘려달라 이런 참 하고 싶은데 우리같이 시골에는 이 경영 수지가 안 나오니까 손에 저기 적자 보니까 돈 내라, 돈 더 내라. 이래는 바람에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뭐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버스 회사하고 교통과장이 많았나? 그리고 지금 37번 버스 여주역 좀 들렸다 가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동시랑 백성원들랑 같이 해서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래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아니고 돈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근데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네요. 애기 본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모들한테는 출산부터 2세까지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인가? 1세까지? 1세. 이제 태어나서부터 만 1년 이렇게 나가고 1세까지 얼마? 70? 이렇게 좀 어릴 때도 지원을 해드리 부모한테. 근데 이제 할머니가 키운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럴 때는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전원주택단지에 수도를 끌어주셔서 물이 나고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었는데 물을 끌어주셔서 이사를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범기혁 상수도 사업소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릴 말씀은 여주시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각 마을마다 그 슬라브 지붕이 다 있습니다. 이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요. 누수가 되니까 에폭시나 또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포항 클라랑칸이라 해서 이걸로 하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알아보니까는 그 건물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또 여기 면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설계를 가져오래요. 그 설계를 작성하려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했더니 안전진단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꽤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또 설계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거를 합법적으로 그 누수 방기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그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부 다 불법으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소화해서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개정해라.
뭐 유예 기간을 주든지 옛날에 했던 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법 개정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국민들을 막 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그랬는데 전국적인 상황이야 다 이게. 근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국회에서 뭐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에 이렇게 하속돼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게 되게 갑갑해요 지금 어쨌든 과거에 해놓은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는 시민들한테 더 불편하게 더 어렵게 하지는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법에 유예를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단 지금 새롭게 하는 거를 법에 안 맞게 그냥 하기가 공무원 입에서 이게 그렇잖아요. 공공건물 리모델링이나 뭐 이러면 짓는 값 들어가요. 짓는 거 더 들어가. 왜? 안전진단 해야지. 지진 대비해서 그거 설치해야지. 그것만 하면 조그만 건물도 매도 딱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에 그렇게 딱 명시해놨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동면에는 정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지원 사업을 받는 농협에서 지원 사업 받는 게 있고 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자 작목반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기술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준비 중인 감자 연구회까지 같이 하는 있는데 지원 사업을 농협에서 비료로 사업을 받으면은 25%뿐이 못 받는데 시에서 받으면은 50%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작 피해 약품이 있어요. 코프리병하고 이도리병이라고 그 지원 사업을 좀 시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전동에서 재배 농가가 한 22가구 정도 되고요. 한 재배는 호수가 저희가 한 2만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감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후작으로 단지 재배를 해요. 근데 이게 노동력도 지금 외국인 아니면 노동력도 없어서 못하는데 대량으로 했으면 이게 작목이 감자하고 단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지어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작년도에 이장일 때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은 위원장님하고 산업팀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사공리 고개를 넘어가면서부터 저희 마을 사공리 테마공원 앞에 가는 데까지 도로가 수로가 돼요. 수로. 그냥 청와대 도에서부터 물이 사공리가 길을 타고 쭉 내려가요. 근데 사공리 도로에 보면 아시다시피 대형차가 엄청 다니고 소형차가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골프장 다니는 차가 엄청 많은데 반대편에 오는 차가 물배락을 맞으면 중앙분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그 중간중간에 물웅덩이가 엄청 많습니다. 물웅덩이가 많아가지고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대형 사고로 날 염려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고개 넘어 다니는 분들은 거의 그런 말씀, 부차 말씀드리는데 어쩌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하나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 마을에 이제 아까도 시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18월에 생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정동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오실 거예요. 대회도 하고 그런데 주변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 이제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뭐 주변 정리도 하겠지만 청미천 차량도 많고 그러니까 청미천 제방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제방에 차량이 다닐 수가 없이 그냥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한 500명마다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차량을 못 다니면 저희 마을에서 농로로 현수리로 가는 농지가 많습니다. 그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서 저희 방에 포장하고 주변
주변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장님. 제가 이제 그 요즘 말씀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여주 농업에 장목반 3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목반을 이제 같이 일을 하시면서 장목반 서로 이제 정보공유 판매나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장목반들에다가 지원을 시키면 저 지원해드리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장목반들을 몇 군데 가서 여기 어디죠? 블루베리 장목반에는 내가 차를 샀는데 냉동차 사는데 50% 지원이죠. 50%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 농가에 가지 썰는 기계 그거 내가 지원해드린다 했고 또 한 몇 가지 있어요. 장목반에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감자 장목반은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데 여주시의 감자 장목반이 20명밖에 안 돼? 아니 전동면 전동면이네. 하여간 이거는 뭐 지원해드리면 전동면만 볼 수 없잖아요. 시장 입장에서. 연구에도 있습니다. 예? 연구에도 있다. 여주시 연합회 그래서 연구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지 좀 더 해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게 이게 중목공유식이었었어요. 어떤 거는 20% 지원해주고 어떤 거는 70% 지원해주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최대 50%. 그래도 가능하신 조합장님이 계신데 정동농협에서는 다만 10%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국민들이 좀 이렇게 덜 했으면 하고 조합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먼저 이장님 뭐 해달라고 그랬죠. 작년에 무슨 뭐 기름 넣는 탱크 그래가지고 이장님 얘기해가지고 지금 여주시 전체 80개인가 몇 개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막 다른 데서 더 해달라고 할까요? 어쨌든 지원을 이렇게 시작해서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우리가 여주시에서 최대한 하는 걸 50%. 이제 그 더하는 걸 조합장님한테 부탁해서 해보시고. 감자 이거는 예산 세우려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면 내년부터 지원돼도 이렇게 먼저 적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공리 도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래서 저도 또 비올 때도 가보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공리 우회도로 하잖아요. 정비하잖아. 그거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경기도지사한테 그린어지로 인해서 여기를 좀 도로 전체적으로 좀 확장해달라고 건의했어요. 지금 이게 뭐 돈이 예산이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청미천 지방 포장은 딴 데는 다 여기만 없지 안 된 데가 있나 보죠. 그리고 또 이게 서울청에서 저기 허가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상암 이쪽 이런 좀 다 돼 있잖아, 그렇지? 한번 협의를 해서 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의가 되면은 진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30분 더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드리고 아주 어렵고 뭐 힘든 거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해에 이렇게
더 열심히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릉면